다양한 액세서리 소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화관입니다. 화관은 작지만 손이 많이 가는 소품으로 생화나 조화 둘 다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생화로 만드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생화는 빨리 시들기 때문에 물내림이 적은 꽃과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웨딩 촬영이나 브라이덜 샤워 등에서 보다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히아신스 화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리본, 진주, 니퍼, 철사, 히아신스. 적당한 두께의 철사를 준비합니다. 철사는 호수가 적을수록 두껍습니다. 20번이나 18번 철사가 적당해요. 머리 둘레에 맞춰 철사를 잘라주세요. 히아신스 꽃잎은 하나하나 땁니다. 철사에 꽃잎을 한 방향으로 끼우고 중간중간 진주 액세서리도 함께 끼워주세요. 끝까지 꽃잎을 끼우면 철사 끝을 니퍼로 말아준 후 그 사이에 리본을 끼워줍니다. 리본을 묶어준 후 머리에 쓰면 화관 완성! 생화 화관 만들기 중 혼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히아신스 화관. 참 쉽죠? 똑같은 방법으로 팔찌도 만들 수 있어요. 히아신스는 비교적 오래가는 꽃이라 하루 정도는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웨딩이나 사진 촬영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향이 좋기로도 유명한 히아신스, 화관으로 활용해보세요. 갈란드란 꽃을 여러 가지 장식 재료들과 함께 엮어서 길게 만든 화훼류 장식을 뜻합니다. 벽에 걸어놓으면 멋진 장식이 되어 파티나 특별한 날, 포인트로 걸어둘 수 있는데요. 오늘은 활용도 높은 조화, 갈란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나뭇가지, 잎과 꽃 소재 조화, 케이블 타이, 와이어, 글루건, 리본. 자신이 만들 갈란드의 크기를 생각해 길이를 잘라주세요. 나뭇가지를 서로 얽히게 일자로 엮어 와이어로 고정합니다. 얽힌 나뭇가지를 케이블 타이로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먼저 조화 잎 소재를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엮어줍니다. 어울리는 조합으로 조화꽃을 배치한 후 글루건으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꽃의 개수와 위치는 자신이 연출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울리는 리본을 양 끝에 묶어 거리를 만들면 완성! 요즘 조화는 생화만큼 생동감이 뛰어나서 인위적인 느낌이 적습니다. 조화 특성상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든 상태로 오래도록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이 큰 장점인데요. 계절별로 어울리는 조화나 소재들을 추가해 1년 내내 감상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갈란드 만들어 보세요. 만능 천연 세제라고 불리는 베이킹 소다.
주방과 욕실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데다 실생활 활용도가 뛰어나 유용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청소 꿀팁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청소 중 가장 큰 골칫거리인 변기 청소. 변기를 매일 닦아도 깨끗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와 치약으로 효과 만점 변기 세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치약과 베이킹소다를 1대2 비율로 반죽하듯 섞어주세요. 치약과 베이킹소다가 잘 뭉쳐졌으면 다시백이나 낡은 스타킹 안에 넣어줍니다. 그 후 다시백을 고정해줄 끈을 달아준 후 변기 물탱크에 고정해주세요. 이제 물 내릴 때마다 세정제가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세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욕실을 청소할 때도 락스 대신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보세요. 욕실을 물로 적신 후 베이킹소다를 뿌려주고 수세미로 닦아주기만 하면 화장실 냄새도 잡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하다 생긴 기름때는 말끔하게 지워내기가 힘든데요. 이제 베이킹소다로 기름때를 깨끗이 지워보세요. 냄비, 프라이팬 등 각종 식기류를 소독할 때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5분에서 20분 동안 담가두면 음식물과 기름때를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상한 냄새가 배는데요. 이때도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을 행주에 묻혀서 닦아주기만 하면 전자레인지 속 냄새가 싹 사라진답니다. 여름만 되면 하수도를 타고 올라오는 오물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 이때도 베이킹소다를 활용해보세요. 배관에 베이킹소다를 뿌린 뒤 식초를 붓고 15분간 기다려줍니다. 이후 온수로 헹궈주면 배관 냄새도 잡고 막힌 배수구도 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나 신발장, 냉장고 등에서 냄새가 날 때도 베이킹소다를 뿌려놓기만 해도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세탁할 때 세제에 베이킹소다를 약간만 섞어주면 표백 효과는 물론 냄새 제거 효과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옷 속에 쌓인 매연과 미세먼지, 옷 속 화학 성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능 세제 베이킹소다 잘 활용하셔서 간편하고 깨끗하게 청소해보세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구연산, 베이킹소다 못지않은 활용도로 천연 마법의 가루라 불리는데요. 구연산은 레몬류의 과일에서 얻은 무색무취 pH 2 정도의 산성 물질입니다. 오늘은 구연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구연산은 가루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 물과 섞어서 구연산수로 만들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 200ml에 구연산을 한 스푼 풀어 잘 녹여준 뒤 분무기에 담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무색무취의 구연산수를 물과 착각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 구연산수에 무언가 떠다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쓰지 말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구연산은 염소계 표백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염소성 독성 가스가 나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구연산도 기본적으로는 산이 높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접촉 시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어서 꼭 고무장갑을 끼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을 사용하는 부엌과 화장실에는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물때가 끼기 쉬운데요. 수돗물과 각종 세정제에 포함된 알칼리 성분이 남아 물때가 남게 됩니다. 구연산수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성분 얼룩을 쉽게 지울 수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둔 구연산수를 싱크대나 욕실 수전 등 물때가 낀 곳에 뿌려준 뒤 마른 행주로 닦아주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사용하는 전기포트나 텀블러에 낀 물때 제거에도 유용한데요. 구연산 한 스푼과 물을 넣고 끓인 후 씻어내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포트를 세척한 구연산수를 텀블러에 부어 30분 정도 둔 뒤 씻어내면 텀블러의 물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냄비나 식기류에 생긴 무지갯빛 얼룩도
구연산을 푼 물에 담가둔 뒤 헹궈주면 얼룩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독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빨 때 좋은 향기와 부드러운 섬유질을 위해 넣은 섬유 유연제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옷은 피부에 직접 닿다 보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100% 천연 제품인 구연산이 섬유 유연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식초를 대신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식초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무색무취인 구연산을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을 바로 물에 풀어줄 경우 구연산 알갱이가 빨래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연산을 물에 잘 녹여서 구연산수로 만들어준 뒤 마지막 헹군 과정에서 섬유 유연제 대신 넣어주면 됩니다. 구연산을 활용하면 세탁 시 남아있는 알칼리성 오염을 제거해주고 세탁 후 남은 세제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연산은 생활용품 소독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데요. 아기 장난감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후 닦아내면 안전하게 정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오염되는 주방 행주도 따뜻한 물에 구연산을 풀어 반나절 정도 담가둔 후 헹궈주면 행주 속 잔여 세제와 세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도마도 구연산수를 뿌려 방치해둔 다음 물로 씻어내면 도마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악취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냄새가 나는 하수구 쪽이나 변기에 뿌려주면 살균도 되고 탈취도 해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냄새나는 신발 악취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냄새나는 신발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뒤 신문지를 넣어 햇볕에 잘 말려주면 신발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연산을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와 섞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염기성 세제의 알칼리 성분과 구연산의 산성 성분이 만나면 중화 작용을 일으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 소독 세정제 구연산, 베이킹소다와 구분하셔서 잘 활용해 보세요.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서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간 2만 2천여 톤의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을 연간 약 24만 톤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뿐이라 오히려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했고 그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무색 페트병 제조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시행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란 페트병 자체에 색이 없고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 등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 지저분한 병,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준 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이나 비닐을 모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고리와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한다면 연 2.9만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에코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페트병을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 플라스틱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많이 입는 양털 뽀글이 외투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품 원재료, 전기, 전자부품까지 다양한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잘 재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분리 배출로 자원 재활용 함께 해주세요. 최근 인도네시아 해안가로 떠밀려온 향유고래 사체 뱃속에서 일회용 컵 115개, 샌들 등 5.9kg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와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플라스틱의 몸살을 앓는 생태계가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요즘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만 일회용 컵이 허용되는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카페를 방문할 때에는 텀블러나 머그컵을 직접 들고 방문해주세요. 빨대 사용하지 않기. 우리나라 성인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이 1.2잔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빨대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사소한 실천이지만 이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 빨대를 이용해 주세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용하게 될 경우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 모아서 따로 버려주고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깨끗하게 닦거나 물에 헹궈 세척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장바구니를 사용해주세요.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챙겨 다니면서 비닐봉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깜빡하고 장바구니를 챙기지 않았다면 일회용 비닐봉지가 아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세요. 작은 실천이 지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름길이 됩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단 며칠이라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설거지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유리로 된 잔이나 그릇 등을 깨뜨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물건이 깨지면 마음도 아프지만 유리 조각을 깔끔하게 청소하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은 깨진 유리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리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는 유리가 온전해야 한답니다. 화장대 유리나 전신 거울 같은 큰 유리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야 하고요. 식탁 유리같이 더 큰 유리가 깨졌을 경우나 깨진 유리의 양이 많다면 주민센터에서 특수 규격 마대 자루를 구매한 후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깨진 유리 화병이나 컵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요.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마구 담아서 버리면 절대 안 된답니다. 유리를 치우기 전 슬리퍼를 신어주세요. 여기저기 튄 파편이 발바닥에 박힐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착용해서 손을 보호한 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습니다. 깨진 작은 유리 조각들은 키친타올 같은 단단한 휴지 조각에 물을 묻혀서 유리 조각들이 있는 곳을 꼼꼼하게 훑어서 치워줍니다. 그런 다음 테이프로 바닥에 남아있을지 모를 작은 파편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돌려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때 모은 유리 조각들은 종량제 봉투에 바로 담는 것이 아니라 신문지로 꼼꼼하게 싸주셔야 됩니다. 유리가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감싸줍니다.
돋보기가 있다면 한 번 더 감싸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 다음 종량제 봉투에 버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이 혹시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봉투 밖에 깨진 유리가 있다는 메모를 꼭 붙여주세요. 그러면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겠죠? 깨지기 쉬운 유리나 그릇은 깨지지 않게 조심스레 다루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수로 유리를 깼을 경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깔끔하게 치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각종 의약품. 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기간 내에 먹지 못했거나 상비약을 오랜 기간 방치해 버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2%가 쓰레기통, 변기, 하수구 등을 통해 의약품을 처리한다고 답했는데요. 약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 수질과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약의 항생제 성분으로 동식물 유전자 변이 혹은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등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먹다 남은 약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오래된 약은 폐기하기 쉽게 종류별로 모은 다음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데요. 그럼 종류별로 약 버리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알약은 포장된 비닐, 종이박스, PTP 케이스를 제거해 내용물만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은 뒤 약국이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가루약은 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따로 뜯지 말고 가루약끼리 모아서 그대로 가져다 주세요. 물약은 가급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버려주세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페트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스프레이형이나 연고, 안약 등의 특수용기에 담긴 의약품은 따로 모아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링거제나 주사기, 그리고 한약 원자재는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유기견에 진한 폐의약품은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방받은 약은 그때그때 복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통기한과 개봉 날짜를 메모해 정리해두면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은 습관, 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기 실천해주세요.